여러분, 어젯밤 드신 채소가 오늘 밤 심장을 멈출 수 있다는 사실 믿기십니까?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건강하려고 챙겨 먹은 채소 때문에 응급실 실려가신 어르신들이 한 해에 수천 명입니다. 시금치, 비트, 토마토, 전부 몸에 좋다고 알려진 채소들이죠. 그런데 콩팥이 조금이라도 약해진 분들에게는요, 이 채소들이 하룻밤 만에 독이 됩니다. 더 무서운 건요, 본인 콩팥이 안 좋은 줄 모르시는 분이 10명 중 8명입니다. 오늘 끝까지 보시면 내 콩팥이 괜찮은지 스스로 확인하는 법. 피해야 할 채소, 안심하고 먹어도 되는 채소,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요. 먼저 여러분, 콩팥 상태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5가지 질문 드릴 겁니다. 해당되는 게 있으시면 손가락으로 하나씩 꼽아보세요.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퉁퉁 붓거나 눈이 부어 있으신 적 있으십니까? 두 번째, 밤에 소변 보러 2번 이상 일어나십니까? 세 번째, 소변에서 거품이 많이 나거나 색이 탁한 적이 있으십니까? 네 번째, 별다른 이유 없이 늘 피곤하고 기운이 없으십니까? 다섯 번째, 발목이나 다리가 자주 붓습니까? 자, 몇 개나 해당되셨습니까? 2개 이상이시면 콩팥 기능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개 이상이시라면요, 이 영상 다 보시고 바로 병원 가셔서 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 안 돌아옵니다. 간은 재생이 됩니다. 하지만 콩팥은 재생이 안 돼요. 그래서 예방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왜 특정 채소가 콩팥에 위험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칼륨. 칼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심장 박동을 규칙적으로 유지해주고요,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게 해줍니다. 그런데요, 이 칼륨은 콩팥이 걸러서 몸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콩팥을 정수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정수기 필터가 물속 불순물을 걸러내듯이요. 콩팥이 피 속에 칼륨을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필터가 고장나면 어떻게 됩니까? 칼륨이 몸 밖으로 안 나가고 쌓이기 시작합니다. 피 속의 칼륨 농도가 점점 올라갑니다. 이게 어느 수준을 넘어가면요, 심장이 멈출 수 있습니다. 고칼륨 혈증. 피 속에 칼륨이 너무 많아진 상태. 이게 급성으로 오면 심장 부정맥이 생기고요, 심하면 심정지가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요, 어떤 채소들이 칼륨이 높아서 주의가 필요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전부 다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채소들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겁니다. 첫 번째 주의 채소, 시금치입니다. 뽀빠이가 먹던 그 시금치요? 철분의 왕, 영양의 보고라고 알려져 있죠? 맞습니다. 좋은 채소입니다. 그런데요, 시금치 100g에는 칼륨이 600mg 가까이 들어있습니다. 콩팥이 안 좋으신 분들 하루 칼륨 섭취 권장량이 2000mg 이하입니다. 시금치 나물 한 접시 드시면요, 그것만으로 하루 권장량의 3분의 1을 드시는 겁니다. 거기에 다른 반찬에서 칼륨을 또 드시면 순식간에 위험 수치를 넘어버립니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도 많습니다. 이게 콩팥에 쌓이면 콩팥 결석, 콩팥에 돌이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 주의 채소, 근대입니다. 된장 풀어서 끓인 구수한 근대국. 어르신들 세대에서는 정말 친숙한 음식이죠. 근데도 칼륨이 상당히 높습니다. 100g당 500mg 정도. 여기서 특히 주의하실 게 국물입니다. 근대를 국으로 끓이면 칼륨이 국물에 녹아 나옵니다. 그 국물을 훌룩 드시면요, 칼륨을 더 많이 섭취하시는 겁니다. 밥 말아서 국물까지 싹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콩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게 위험합니다. 세 번째 주의 채소, 부추입니다. 부추전, 부추김치, 부추무침. 남성분들 정력에 좋다고 많이 드시죠? 부추도 칼륨이 만만치 않습니다. 100g당 400mg 정도. 문제는요, 부추는 한 번에 많이 드시기 쉬운 채소라는 겁니다. 부추전 한 장이면 부추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금방 칼륨 섭취량이 올라갑니다. 네 번째 주의 채소, 비트입니다. 요즘 비트 인기가 대단하죠? 혈관 청소부라고 해서 건강 프로그램에서 엄청 뛰어났습니다. 비트가 혈압에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비트도 칼륨이 상당합니다. 여기서 진짜 문제는 비트 주스입니다. 비트를 갈아서 주스로 만들면요, 한 컵에 비트가 서너 개 들어갑니다. 섬유질은 빠지고
칼륨만 농축되는 거예요. 생비트 한 조각 먹을 때랑 비트 주스 한 컵 마실 때랑요. 칼륨 섭취량이 4배 이상 차이 납니다. 매일 아침 비트 주스 한 컵씩 드시는 분들 계시죠? 콩팥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는요, 이게 매일 아침 독을 마시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5번째 주의 채소, 토마토입니다. 라이코펜이 암 예방에 좋다, 전립선에 좋다.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토마토도 칼륨이 상당합니다. 중간 크기 토마토 한 개에 300mg, 토마토 주스 한 컵에는 500mg이 넘습니다. 더 주의하실 게 가공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 케첩, 토마토 소스. 이런 건 수분이 날아가면서 칼륨이 농축됩니다. 생토마토보다 칼륨이 5배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주의가 필요한 5가지 채소를 말씀드렸습니다. 시금치, 근대, 부추, 비트, 토마토. 전부 다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채소들입니다. 콩팥이 건강하신 분들한테는 약이 됩니다. 그런데 콩팥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콩팥이 괜찮은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가장 정확한 방법은 혈액 검사입니다. 병원에서 피 검사하시면요, 사구 체여과율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콩팥이 1분의 피를 얼마나 걸러내는지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본상은 90 이상입니다. 60에서 89 사이면 경미하게 기능이 떨어진 겁니다. 30에서 59 사이면 중등도로 떨어진 거고요. 30 미만이면 심하게 떨어진 겁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받으시면 이 수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이시면 2년에 한 번 무료입니다. 꼭 받으세요. 제발 미루지 마시고 받으세요.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좌절하십니다. 그러면 콩팥 안 좋으면 채소를 아예 못 먹는 겁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희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콩팥이 안 좋으신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착한 채소들이 있습니다. 칼륨이 낮으면서도 영양은 풍부한 채소들이요. 지금부터 그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장 보실 때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착한 채소. 양배추입니다. 양배추 100g에 칼륨이 170mg 밖에 안 들어있어요. 시금치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영양은 어떨까요? 일본 국립암 연구센터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양배추를 주 3회 이상 섭취한 사람들은 위암 발생 위험이 40% 낮았다고 합니다. 양배추에 들어있는 비타민 U 성분이 위 점막을 보호해주기 때문입니다. 콩팥도 지키고 위 건강도 지키고 일석이조인 채소가 바로 양배추입니다. 먹는 법은요, 끓는 물에 30초만 데쳐서 쌈으로 드시면 됩니다. 아니면 채 썰어서 참기름, 깨소금 뿌려 샐러드로 드세요. 한 끼에 양배추 잎 4-5장이 적당합니다. 두 번째, 착한 채소. 오이입니다. 오이는 95%가 수분이라서 칼륨이 아주 낮아요. 100g에 150mg 밖에 안 됩니다. 먹는 법은요, 그냥 생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된장이나 고추장에 살짝 찍어서 드세요. 오이 무침도 좋습니다. 한 끼에 오이 반 개에서 1개가 적당합니다. 세 번째, 착한 채소. 콩나물입니다. 콩나물은 칼륨이 시금치의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런데요, 데치면 칼륨이 더 줄어듭니다. 데친 물 버리면 칼륨을 30에서 40% 줄일 수 있어요. 먹는 법은요, 끓는 물에 3분 정도 데치세요. 뚜껑은 열고 데치시는 게 좋습니다. 참기름, 다진 마늘, 깨소금 넣어서 무치시면 됩니다. 한 끼에 콩나물 한 줌이 적당합니다. 네 번째, 착한 채소. 무입니다. 무 100g에 칼륨이 약 230mg입니다. 시금치의 3분의 1 수준이에요. 소화 요소가 들어있어서 속이 편해집니다. 먹는 법은요, 무생채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무를 채 썰어서 고춧가루, 식초, 참기름 넣어 무치시면 됩니다. 소금은 최대한 적게 넣으세요. 한 끼에 무 서너 조각이 적당합니다. 다섯 번째, 착한 채소. 양파입니다. 양파 100g에 칼륨이 약 160mg입니다. 오이보다도 낮아요. 여기서 놀라운 연구 결과를 알려드릴게요. 핀란드 쿠오피오 대학교에서 2,000명을 20년간 추적 조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양파를 매일 섭취한 사람들은 심장병 발생 위험이 20% 낮았다고 합니다. 양파에 들어있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혈관을 보호해주기 때문입니다. 콩팥에 부담도 안 주면서 심장까지 지켜주는 채소, 양파입니다. 먹는 법은요, 볶아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들기름이나 올리브 오일에 볶으시면 단맛이 나면서 아주 맛있어요. 양파는 칼륨이 낮아서 넉넉하게 드셔도 됩니다. 한 끼에 양파 반 개 정도까지 괜찮습니다. 자, 착한 채소 5가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양배추, 오이, 콩나물, 무, 양파. 이렇게 외우세요. 양오 콩무양. 앞 글자만 따서 양오 콩무양. 장 보실 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콩팥이 건강하신 분들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의 채소들 있잖아요. 시금치, 근대, 부추, 비트, 토마토. 콩팥 건강하신 분들은 이 채소들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콩팥이 건강하신 분들은요, 이 채소들 피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드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채소들이 건강해주는 이점이 정말 크거든요. 시금치. 엽산이 풍부해서 뇌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루테인, 제아잔틴이 눈 건강에도 좋고요. 드실 때는 데쳐서 드시고 깨나 멸치랑 같이 드세요. 일주일에 2-3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근데 섬유질이 풍부해서 변비 예방에 좋습니다. 칼슘, 마그네슘도 들어있어서 뼈 건강에도 도움됩니다. 드실 때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적당히 드세요. 부추. 혈액순환 안 좋으신 분, 손발 차가우신 분들에게 좋습니다. 위장 건강에도 도움됩니다. 부추전보다는 부추 무침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비트. 혈압 높으신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주스보다는 샐러드나 반찬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올리브 오일과 함께 드시면 영양 흡수가 더 좋아집니다. 토마토. 라이코펜의 항산화 작용이 정말 대단합니다. 심혈관 질환 예방, 전립선 건강에 좋습니다. 여기서 팁 하나 드릴게요. 라이코펜은 기름과 함께 익혀 먹을 때 흡수율이 확 올라갑니다. 올리브 오일에 토마토 볶아서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콩팥이 건강하신 분들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다양하게 번갈아 드세요. 한 가지만 매일 드시지 마시고 여러 채소를 돌아가며 드세요. 둘째, 주스보다는 통째로 드세요. 주스는 칼륨이 농축되고 섬유질은 빠집니다. 셋째, 조리법을 다양하게 하세요. 날것, 데침, 볶음을 번갈아 하시면 같은 채소라도 다른 영양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 사고 체효과율이 60 미만이시거나 의사 선생님께 콩팥이 안 좋다는 말씀 들으신 분들, 오늘 내용 꼭 기억해 주세요. 착한 채소 5가지 위주로 드시면 됩니다. 양배추, 오이, 콩나물, 무, 양파, 양오 콩무양. 그리고 칼륨 높은 채소도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어요. 몇 가지 방법만 지키시면 됩니다. 첫째, 데쳐서 물을 버리세요. 칼륨을 30에서 50%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국물은 드시지 마세요. 원더기만 건져 드시고 국물은 남기세요. 셋째,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세요. 한 끼에 한 종류, 한 젓가락 정도만 드세요. 넷째, 주스나 즙은 피하세요. 칼륨이 농축되어 있어서 콩팥에 부담이 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8세 박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박 선생님은 3년 전에 건강검진에서 콩팥 기능이 떨어졌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사고 체효과율이 45였어요. 중등도 만성 콩팥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으셨대. 투석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의사 선생님께 물으셨더니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지금부터 관리 잘하시면 투석 안 하고 사실 수 있습니다. 박 선생님은 그날부터 식단을 바꾸셨습니다. 좋아하시던 시금치나물, 비트 주스를 줄이셨어요. 대신 양배추쌈, 오이 무침, 콩나물 반찬을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채소를 데쳐서 드시고 국물은 안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힘드셨대요. 입에 익은 음식을 못 먹으니까 서운하셨죠? 그런데 한 달, 2달 지나니까요. 몸이 달라지기 시작했대요. 붓기가 빠지고요. 소변도 시원해지고요. 피곤함도 줄어들었대요. 3년이 지난 지금요. 박 선생님, 사고체 여과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8입니다.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조금 올라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놀라셨대요. 환자분처럼 잘 관리하시는 분 드뭅니다. 박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좋아하는 음식 못 먹어서 서운했는데 지금은 감사합니다. 덕분에 아직도 건강하게 손주들 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음식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내 몸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콩팥이 건강하신 분들은 오늘 말씀드린 모든 채소들 적극적으로 드세요. 콩팥이 안 좋으신 분들은요, 착한 채소 5가지 기억하세요. 양호, 콩무양. 이 채소들 위주로 드시면서요. 칼륨 높은 채소는 양 조절하시고 데쳐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발요. 정기검진 받으세요. 콩팥은 아파도 소리를 안 지릅니다. 조용히 망가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겁니다. 그 전에 미리미리 확인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댓글에 꼭 한마디 남겨주세요. 야모 콩무양 기억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직접 타이핑하시면 기억에 더 오래 남거든요. 그리고 오늘부터 실천하시는 거 약속해주세요. 내일 장 보실 때 양배추, 오이, 콩나물, 무, 양파 이 5가지 꼭 챙기시는 겁니다. 일주일 후에 댓글로 알려주세요. 양배추쌈 해 먹었습니다. 콩나물 무침 만들어 먹었습니다. 이렇게요. 여러분의 실천, 댓글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주변에 건강 걱정하시는 분들께도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아는 게 힘입니다. 모르면 당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요. 내일 아침에도 건강하게 눈 뜨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